화재 출동. 펌프차 출동입니다. 펌프차 구조배 출동입니다. 펌프차 구조배 출동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은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소방서에는 무엇이 있고 소방관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소방서 본관의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감시실과 종합상황실 등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장소들이 분포되어 있고 3층과 4층에는 내근 사무실과 체력 단련실, 식당 등 소방대원들의 정비를 위한 장소들이 모여 있네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 검정에는 어떤 종목이 있고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학생은 등시 옆에다 보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면 좁아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등을 대고 다리 쪽으로 다리를 잡고 등을 대고 막 있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마주보지 말고 등을 대고 다리를 잡고 앉아서 대피하면 돼요. 그리고 대피한 뒤에 지진이 멈췄을 때는 그때 밖으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끈다든지 전기를 내리고 그렇게, 그리고 나올 때는 문을 좀 다 닫고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대피할 때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들어가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빨리 방석을 머리에 쓰고 눈을 대고 누우세요. 실패. 아직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자, 멈췄습니다. 대피하세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 내려놓고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빼면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노즐 끝을 항상 잡아줘야 돼요. 노즐 끝을 잡지 않으면은 이 수화기 자체 압력 때문에 노즐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굴리 있는 화점에 수화기를 분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즐 끝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지그시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그리고 불을 끌 때는 화점 앞에다 대놓고 쓸듯이 이렇게 따지면 되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 화재 진압 성공! 실제 상황에서는 소화기로 못 끈 불을 소화전으로 진압합니다. 소화전은 소화기와 다르게 수압이 강해서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안 돌아가면 반대로. 확실히 수압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멋지게 성공했어요. 화재 현장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 뒤에 터치패드가 있어서 스크린에 물을 방수할 때 수압을 감지하는 원리라고 해요. 체험을 통해 화재 진압에서 정확한 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탈출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 손을 벽을 짚으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입과 코를 막아야 돼요. 근데 입과 코를 막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젖은 수건으로 막으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유독물질이라든지 연기들이 어느 정도 걸려서 필터링이 돼서 내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좀 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벽을 짚으면서 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숙여야 돼요. 왜냐면은 연기는 위에서부터 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가 찬 아랫부분으로 자세를 숙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을 때 문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게 하면 되나요, 우리 친구들? 안 돼요. 문은 항상 비상구 마크가 있는 곳으로만 대피를 해야 돼요. 이 문은 비상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방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을 손잡이를 만졌을 때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안에 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봤을 때 뜨거우면은 문을 열면 안 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으면은 항상 지나가고 나서는 문을 다시 닫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불은 산소가 있어야지 타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더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기의 확산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왔다고 문을 열어놓고 피난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본인이 지나갔던 문들은 꼭 닫아주시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오늘 해설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열 연기 체험 출발! 어둡더라도 더듬더듬 잘 찾아야 돼요. 어둡고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서 길 찾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탈출 성공! 탈출과 시행에는 비상구의 반대편 창문에는 이런 장비를 본 게 있을 거예요. 왕관기라고.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문을 한 칸 더 갈 수 있으면 한 칸 더 가고. 불을 끄고 얘를 또 끼워야 되기 때문에 반바퀴를 더 돌려주세요. 네, 그럼 끼기가 쉽겠죠? 이쪽보다. 그 상태에서 이걸 조속기라고 해요. 조속기. 속도 조절기. 조속기를 이렇게 껴주시고,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잠금 장치를 끝까지 꼭 잠궈주세요. 이 잠금 장치를
안 걸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난간을 넘어가면서 우리 어깨나 머리에 이렇게 치이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로프가 뭉쳐져 있는 뭉치를 아래를 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보고 없으면은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중심 한번 하고 던져주세요. 밑에를 보고 밑에 매트 위로 꺼지 이렇게 쑥 쳐다보고 네, 놓으세요. 선생님이 다시 잡아줄 테니까 가세요. 하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게 팽팽해질 때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꽉 잡고 내려가 보세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저걸 잡고 싶었어요? 네. 내려갈 거예요. 네. 옵니다. 어때요? 별로 무섭지 않았죠? 아파요? 승강식 피난기는 생소했는데 이번에 사용법을 알게 돼서 재난 상황 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소방교 유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서 출동부서인 현장대응단 구급대원으로 출동 현장에서부터 병원 인계 전까지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가장 먼저 교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팀에게 이런 인계사항을 전달받고 차량, 장비, 무전기 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출동부서라 지령이 내려오는 출동을 나가 환자 처치, 이송 업무 등을 맡고 그리고 또 그 사이 출동이 없는 시간에는 틈틈이 내려오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퇴근 시간에 다음 근무팀에게 필요한 그 업무 인계를 마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심정지 환자를 살려 생명을 구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규 임용되어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첫 심정지 출동을 나갔었는데 60대 남성분이었고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서 가족이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긴장한 채로 출동을 나갔었고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선배님들을 도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환자를 인계하고 출동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출동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린 대원과 시민에게 수여하는 하트세이버 배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구급대원이 위급한 출동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소방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출동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지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집에 가봐달라고 하는 신변 확인 신고, 또 길에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출동도 자주 나가는 출동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주치자들이 많은데 다행히 아파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귀가 조치를 하거나 경찰관 분들에게 인계를 하고 다시 소방서에 돌아오게 됩니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에 출동 건수를 따지면 구급 출동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저희 소방서 기준으로 하루에 5, 60건씩 출동을 나가고 많을 때는 70건씩 출동을 나가는데 사건,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쁘거나 한가할 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소방본부 기준으로 21주기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주기 3주 중에 첫째 주는 주간, 그리고 둘째, 셋째 주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 근무한 다음 날은 휴일이 주어져서 연속으로 이틀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21일 동안 쉬는 날은 12일 정도 됩니다.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1급이나 아니면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후에 해당 분야에서 응급의료 업무나 간호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같은 학원가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교육하는 전문 학원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서 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체력은 전문 체력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뉴스를 보면 일선 소방관들에게 방화장갑이 없어서 자비로 구입을 하게 한다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출동 수당을 받는다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대응에 관해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 되었고, 현재 장비 지급, 수당, 복지 등 많은 면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소방의 경우에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지원 서비스부터 공무원 연수원 사용, 그리고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명절 고향 방문 버스 제공, 소방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본보험과 더불어서 정근수당, 화재수당, 가족수당, 구조구급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서 타 공무원에 비해 월급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대응에 관해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역할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 출동 이외에도 예방 업무, 검사 지도 업무 등 다방면에서 소방공무원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소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드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모 대학교의 소방안전학과에 드론 교육이 실제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서울소방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현장에 훨씬 빨리 도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불을 끄고 인명 검색까지 해주니까 앞으로 드론과 드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체험이나 관련 교육이 많지 않았고, 또 직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지 못해서 가장 많이 만나는 학교 선생님을 꿈으로 꾸었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정말 많은 직업이 있더라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병원 임상보다 현장에서 활동적인 근무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그리고 알아보다가 소방공무원 자격 조건에 간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꿈이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한 동료분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소방공무원의 꿈을 위해서 관두고 시험 준비를 하신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매년 들어오는 신규 소방공무원들 분 중에는 30대 중후반이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방관은 화재나 구조, 그리고 각종 구급활동 등 많은 재난활동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고충을 토로하는 소방공무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 소방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강인한 체력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동료와의 협동심 등이 합해진다면 훌륭한 소방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소방관의 예전 열악한 처우를 생각하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청소년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예산이나 장비 지급, 그리고 인원 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도록 많은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시민분들의 인사를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직업에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많은 청소년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청소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시는데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분들도 와주셨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꼭 멋진 소방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뭐죠? 소방관을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주세요.